월요일 같은 날 할까? 월요일은 괜찮아요. 네? 월요일은 괜찮아요. 월요일에 약간 타임에 하든지. 자. 월요일 어차피 너 저 템스 있죠? 네. 아하. 조금씩 불러서 계속 시켜야겠구나. 좋아요. 해볼게요.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했던 원방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원방에 대해 초계 접하는 방정식 이후로 자 하나씩 보자. 무원의 교점을 지나는 선택지, 무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봐봐. 원이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있어. 원이 이렇게 세 개 있어요.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방식은 이라고 하면 원방 하나 다 쓰시고 플러스 K 해가지고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원방을 다 쓰는 거야. 이렇게 적으시면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정식 공식입니다. 기억하시고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하나 있었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 아니라 뭐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걔는 다른 말로 보시면 현의 방정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공통현의 방정식인데 걔는 어떻게 해? K가 빼기 1이니까 그냥 X제곱, X제곱, Y제곱 날라가니까 그냥 요걸 두고 빼면 된다고 했지. 빼시면은 식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직선의 방정식. 여기까지 다 구했고요. 이거 하면서 어떤 것도 이야기를 했냐면 현의 길이. 현의 길이 이야기를 했는데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여기서부터 이까지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하셔야 된다 했지? 중심에서 현의 수선 달구라고 했죠. 수선 달구면 뭐가 성립한다고요? 이등분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뭘 만들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면 반지름은 우리가 원래 원방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심에서부터 현까지 길이만 이제 딱 구해버리면, 얘만 딱 구해버리면 뭘 구할 수 있지? 피타 딱 쓰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지. 됐나? 그래서 그 길이를 2배 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중심에서 현의 수선 딱 내리는 거. 알겠지? 그래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저거 이제 피타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푸는 방식은 다 이렇게 푸니까 저거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현의 방정식, 그 현의 방정식이 나오면서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 공통은 어쩌고 저쩌고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는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지?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러면 안 만날 때는 우리 항상 뭘 비교한다고 했어요? 기준은 반지름이 항상 기준이야. 이 반지름에 비하여
이 중심에서부터 이 현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면 내 팔보다 더 머니까 안 만나는 거고요. 내 팔 끝에 딱 닿으면 접하는 거고요. 이거 반지름 길이랑 현까지 길이가 딱 같으면 이 손끝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팔 길이보다 짧으면, 이 반지름보다 더 짧으면, 현까지 거리가 더 짧으면 두 번 만나잖아요. 이렇게 두 번 만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셔가지고 그 거리랑 이 거리랑 반지름과의 크기 비교를 하셔야 된다. 되겠지? 이거 비교하셔가지고 푸시는 거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하실 때는 이걸로 풀라고 했죠.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도 있죠? 대입해가지고 판별식 쓰는 것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보여줬지? 판별식 쓰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더러워요. 식이 훨씬 더 더러우니까 그거 쓰지 마시고 이거 쓰세요. 아시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하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까지 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접선의 방정식 해볼게요. 자,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공식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유도해 볼게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게 있어요. 자, 중심이 원점인 어떤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고 칩시다. 얘랑 기울기가 M인 어떤 직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얘랑 이거 사이에 거리를 구해볼 건데 접할 때야. 우리는 접할 때를 구해볼 거거든. 그러니까 모양은 어떻게 된 거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R인 원 이렇게 있고요. 기울기가 M이면서 여기에 접하는 직선, 접선을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M이면서 여기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는 건데, 이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개만 있진 않겠지. 반대편에도 있겠죠 아마.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할 거야. 그래서 거리 구해서 이 거리랑 뭐가 같다를 할 거야? 반지름이랑 같다를 할 거예요. 그쵸? 접할 때는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 인 거니까 해볼게요. 자, 원의 중심이 0,0입니다. 직선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할 때는 일반형으로 바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 넘기시면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네, 빵빵 집어넣으면 n이죠. 얘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 됐지. 그러면 n은 이렇게 될 거고요. 다만 그치. 절대값 빼먹었죠? 절대값 빼먹었지. n을 자연수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꿔버려요. n이 자연수란 말이 없죠. 이 y절편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지. 그래서 절대값이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 플러스 마이너스 풀죠. 짠, 됐어요. 그럼 봐라. 이 n자리에 여기 뒤에 있는 여기 y절편이 n인데 n자리에 요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접선이 나오는 거예요. y는 m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하면 이게 기울기가 m이면서 중심이 0,0인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됐어요? 할만하시나? 이거 외우셔야 돼. 이 정도는 외우셔야지. 한번 볼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됐나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됐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그림으로 보자면 이래요. 여기 딱 있고요. 기울기가 2니까 좀 가파를 거 아니야? 가파른 여기 접선 두 개 구해봐라 하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했지? 구해볼 건데 어떻게 하시면 된다? 공식에 넣으시면 된다. 넣어볼게요. 기울기가 2랬지? y는 m이 2인 거야. 2x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r이 몇이었니? 2잖아, 그지? 그래서 2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러면 4 더하기 1이니까 5 하면 짠! 봐봐. 공식 한 방에 그냥 접선이 덜렁 나와버리죠. 뭐야? 와, 다 묶고 난리네. 아짜. 아무튼 저게 공식의 좋은 점이죠. 공식의 좋은 점이 뭐예요, 여러분? 외우는 게 귀찮고 힘들지만 일단 외워놓으면 한 방에 나온다가 공식의 좋은 점 아니겠어요? 저걸 안 하려면 뭐 해야 돼?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걸 해야 되는데 공식 외워놓으면 뭐가 좋아? 봐봐, 한 주에 끝났잖아 그냥. 그치? 그래서 외우자 얘들아. 적어도 원방을 하려면 저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서연아, 공부 좀 해야 될 텐데. 보니까 많이 비어 있던데. 아시겠죠? 공식도 좀 외우고, 서연아.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외워봅시다. 기울기 m이 좋아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는 중심이 0,0인 접선이잖아요. 중심이 0,0이 아니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 뭐 중심이 이렇게 생겨버린 거야. 똑같은데 이제 기울기가 다이면서 여기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0,0이 아니면 사실은 공식을 굳이 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식을 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저는 0,0이 아니면 그냥 공식 외우지 말고 저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가지고 반지름이랑 같다 하는 거 있죠? 이거예요. 그냥 요거 써서 유도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4니까 뭐 이렇게 잡아? x 플러스 b 얘랑 1,2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 반지름이 2일 거고 그럼 얘가 그래서 루트 17분의 절대값에 해가지고 1, 2 집어넣으시면 그래서 얘가 반지름 2다. 이거 푸는 게 낫다. 이거 풀면은 b 값이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 나오겠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나는 공식을 굳이 외우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원래 공식은 이거였잖아. y는 mx 이거잖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원이 중심이 얘는 0,0일 때거든. 근데 얘는 중심이 1,2일 때란 말이야. 그럼 0,0일 때랑 1,2일 때를 비교해 보시면 얘를 들어가지고 x축으로 한 칸, 오른 위로 두 칸 올리면 제가 되는 거잖아, 맞지?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그래서 x 빼기 1, y 빼기 2를 한 거거든. x축으로 한 칸, 얘가 x축으로 한 칸, 얘가 y축으로 두 칸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얘도 접선도 똑같이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한 칸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시면 되는데 이제 m자리 2 집어넣고 r자리 2 집어넣으시면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평행이동도 안 배웠단 말이지. 배웠나? 안 배웠지?
평행이동을 언제 배우는 거지? 아, 순서가 바뀌었구나. 까먹고 있었네요. 원래 이게 수 상대 배우거든요. 수 상대 배우는데 수상에는 우리 그 평면 좌표 하고 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먼저 배워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방정식 이렇게 가거든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배우는데 저게 바뀌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안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지금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다 그러면 이 공식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걸로 해서 유도하시는 게 어떨까? 됐나요? 좋아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기울기가 좋아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했고요. 근데 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안 하지? 잠시만, 그게 어디지? 평행이동이? 어디서 봤는데?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잠깐만요. 이 다음에 있나? 아, 이 다음에 있네. 한쪽에 있네. 이거를 왜 뒤로 빼는지 모르겠어. 도형이동을 왜 뒤로 빼는 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도형이동을 뒤로 빼놔서 도형이동을 써서 풀어야 하는 걸 앞에서 하지를 못하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렇습니다. 조공식 하나 외우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원의 접선을 긋는데 기울기가 주어진 거 빼고 어떤 녀석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 하나가 더 있어. 두 번째. 위에 점이 주어질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고 위에 점 x1, y1이 있다라고 주는 거야. 거기서 접선 그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해봐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중심이 원점의 원을 하나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얘는 반지름이 r, 여기 r, 여기 r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어떤 걸 줬냐면 위에 점을 하나 준 거예요. 이런 거. 위에 점 x1, y1 얘를 하나 준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저기서의 접선 구하고 싶어. 여기서의 접선 구하고 싶어. 접선의 방정식 요거 구하고 싶어요. 저 점에서 딱 접하는 저 접선. 됐니?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 텐데 이 녀석은 이렇습니다. 잘 보시면 일단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래서 x1의 제곱, y1의 제곱 이 성립할 거고요. 두 번째로 잘 봐. 우리 접하면 중심에서 접선에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이거 수직인 거 혹시 아세요? 아세요? 접선이 있으면 중심에서 접선에다가 내리면 무조건 수직하잖아. 제가 수직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우리는 저 초록색 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이 초록색 선의 기울기는 뭐지? 요거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주황색 선의 기울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랑 수직하니까 뭐겠어요? 마이너스 y1분의 x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야 마이너스 1 나오지. 이해되세요?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이거면서 요 점을 지나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기울기가 이거면서 이 점을 지나요. 됐어요? 그렇죠? 기울기 주어지고 지나는 점 주어지면 10. 됐니? 양변에 y1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r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서 얘를 r제곱으로 바꾸면 식이
얘도 뭐겠어? 암기. 이거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원래 원방이 뭐였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에요, 맞지? x제곱이라는 게 뭐예요? x랑 x 똑같은 거를 곱하는 게 x제곱이거든요, 그지? 그래서 x제곱 곱하기 y제곱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건데 지금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x1x, y1y라는 말은 x가 두 개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를 x1으로 바꾼 거야. 원래 x 곱하기 x였는데 x1 곱하기 x로 바꾼 거지. x1x, y도 y 곱하기 y였는데 하나를 y1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y1, y가 되겠지? 그래서 이 공식이랑 거의 유사해. 원래는 x 곱하기 x, y 곱하기 y였는데 x1x, y1, y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생각은 할 거 아니야. 이거는 원이 중심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 이 공식도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0,0이 아니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인데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외워두셔도 좋지 않을까? 공식 이거예요. 약간 이거랑 느낌 비슷하지 않니? 봐라, 아까는 뭐였어요? x 곱하기 x였죠? 걔를 x1으로 바꿨지. 지금 봐라, x 빼기 a의 제곱이라는 건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a인데 하나를 x1 빼기 a로 바꾼 거야.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a였는데 하나를 x1 빼기 a로 바꾼 거예요. 여기도 이제 y 빼기 b, y 빼기 b의 곱이었는데 y1 빼기 b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공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어요? 됐죠? 얘도 저 정도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암기하는 게 사실 이거 하고요. 이거 암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요거하고 저거는 기본이니까 기본 공식이라서 외우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해줬던 이거 a x 빼기 a y 빼기 b 하는 거 또는 이거는 옵션입니다. 약간 외우고 싶으시면 외우시면 되는데 이 정도는 외워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외우는데 에너지가 별로 많이 안 들어가지. 안 그래요? 이 공식이랑 거의 유사하니까. 공식이랑 유사해서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 정도는 외워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됐나?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거 위에 점 x1, y1에서의 적선의 방정 시행해가지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저 3번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얘기예요. 잘 보시면 이거를 전개하잖아. 얘를 전개 한번 해보시면 BY라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적혀있지? 이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저 위에 하얀색 있죠? 하얀색 전개한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얘를 이렇게 정리해서 적을게요. x1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 요거 일단 다 적자. 빼기 a 빼기 a에 하고 x 플러스 x1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y1 y 빼기 하고 빼기 b에 해서 자, 요게 주황색 전개한 겁니다. 주황색 전개한 거고요. 저 위에 하얀색 전개한 거랑 비교해 볼게요.
이게 하얀색 전개한 거거든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특징이 좀 있어요. 봐봐라. 아까 전에 여기서 우리가 x제곱에서 x1, x로 바뀌고 어디지? y제곱이 y1, y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이는데 x제곱은 뭘로 바뀌지? x1, x로 바뀌었지. y제곱은 뭘로 바뀌었니? y1, y로 바뀌었죠? 그치? 그래서 x제곱 아까 x1, x, y제곱 y1, y로 바뀐 게 똑같네.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볼 텐데 아까는 제곱이어서 x1, x로 바뀌었는데 제곱이 아닌 그냥 x는 어떻게 바뀌었냐를 한번 보시면 얘가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가 아니 a를 떼놓고 보면 빼기랑 이 x x 더하기 x1이랑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셈인 거냐면 ex라는 건 원래 x 더하기 x잖아, 맞지? ex라는 건 x 더하기 x잖아. 그래서 x 두 개 있는 건데 걔를 하나를 x1으로 바꾼 거야. 맞지? 여기서 봐라.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같잖아. 근데 b를 떼놓고 생각하면 빼기도 y 더하기 y1이 2y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2y는 y 더하기 y인데 둘 중에 하나를 y1으로 바꾼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패턴이 좀 비슷하죠. 곱하기도 되어 있는 게 똑같게 곱해져 있는 녀석은 하나를 x1으로 바꿔줍니다. x가 두 개 곱해져 있으면 x1, x로, y가 두 개 곱해져 있으면 y1, y로 바꾸시고요. 만약에 y 같은 1차, 2차가 아니라 1차 같은 경우는 2x라면 x 더하기 x인데 x 더하기 x1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만약에 2x가 아니면 그냥 x면 어떡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2로 나누시면 돼요. x는 하면 요거 적으시면 됩니다. y는 하면 요거예요. 됐어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래서 원래 이제 위의 점으로 해서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야. 두 번째로 옮긴 녀석은 이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유도를 하고 나서 패턴을 한번 살펴봤더니 좀 특징적인 패턴이 있어. 제곱은 x1, x로 바뀌고요. y제곱도 마찬가지 y1은 y로 바뀌고, 1차는 어떻게 바뀌는 거야? x가 2분의 x 더하기 x1, y가 2분의 y 더하기 y1으로 바뀌는 거야. 이거 y1 자리를 이 1을 딱 지워놓고 나면 y가 y다가 되죠. 그런 좀 특징적인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반항으로 막 적혀져 있어. 일반항으로 적혀져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예쁘게 안 적혀져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으로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적혀 있을 때도 우리가 만약에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바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다. 그 얘기가 3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까 기울기 m일 때 접선 방정식 구하는 거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n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거 외워주시고요. 두 번째, 위의 점 x1, y1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 뭐였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만약에 a, b면요? 그러면 x-a, x-a, y1-b, y-b는 r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만약에 뭐 다 흩어져 있는 그냥 전개식일 때 만약에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x제곱 자리에는 x1, x, y제곱 자리에는 y1, y, x 대신에 2분의 x 더하기 x1, y 대신에 2분의 y 더하기 y1 대입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 어때요? 새로운 공식들을 막 해놨는데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예전에 수학자들 있죠. 옛날에 수학자들이 다 구해놓은 공식들이야. 옛날에 그 수학자들. 여러분 혹시 아르키메데스 아세요? 아르키메데스가 한 유명한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유레카 아닙니까? 여러분
유레카 아닙니까? 혹시 그 수학자 중에 세계 3대 수학자 했을 때 수학자 세계 3대 수학자 뽑으면 누가 나오는 줄 아니? 가우스. 뭔가? 가우스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제가 가우스 설명할 때 한번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가우스.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뉴턴이 있었습니다. 뉴턴은 과학자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과학과 수학의 경계가 애매했어요. 뉴턴은 뛰어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였지. 그래서 뉴턴이 있었고요.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아르키메데스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는 철학도 융성했지만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닌가? 걔는 뭐였다?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철학도 좀 유명했지만 수학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연구가 됐을 때죠. 그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르키메데스. 걔가 이제 뭘 알아냈냐? 부력을 알아냈지. 그래서 목욕탕에 있다가 나오면서 유레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왕관에 들어있는 게 순금이 맞냐? 했더니 순금이 아니라 뭐 순금 말고 딴 걸 섞은 거 같다고 왕이 의심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냐? 했더니 아르키메데스가 알아내서 유레카라고 했죠. 왜냐면 금속에 따라 부력이 다 다를 거니까. 근데 그 덕분에 이제 왕관 만든 사람은 죽었죠. 죽었을 거라 아마. 왕이 금으로 왕관을 만들어라 했는데 그걸 빼돌려가지고 이제 딴 걸로 만든 바람에 뭐 아무튼 걔가 근데 뭘 했냐면 원래 그 유명한 각자의 유명한 분야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가우스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대수를 잘했어요. 그래서 대수 저거 그러니까 이제 가우스도 그렇고 뭐 정수론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대수에 관한 수식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쪽은 가우스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대수론으로 유명한 게 이제 가우스였고 뉴턴은 뭘로 유명하냐면 미분적분 만든 사람이 뉴턴입니다. 물론 라이프니츠도 같은 시기에 만들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다면 아르키메데스는 뭘로 유명하냐? 고대 기하학의 아버지예요. 기하학 아세요? 그림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저거 뭐 넓이 구하고 뭐 예를 들어 피라미드 높이 구하고 뭐 이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이제 아르키메데스였죠. 그 아르키메데스의 유명한 설화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저기 로마군인가가 어디 쳐들어왔어요. 그리스에 쳐들어왔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저기 땅바닥에 뭘 그려놓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막 그거를 지나가면서 저거를 햇볕을 가리니까였나? 아무튼 그 지나가는 군인한테 좀 비키라고 했다가 죽었다나? 군인이 그 쳐들어온 군인이었는데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쓰고 이제 뭐 그랬던 설화가 있죠.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런 애들이 원넓이 연구하고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이제 다 옛날부터 이제 연구해 놓은 예전 수학자들의 발자취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막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레시피를 다 만들어 놨어. 레시피가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레시피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만 하면 돼? 익히면 돼. 익히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현대에 만약에 여러분이 디저트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새로운 디저트를 막 발견해내야 되냐? 그렇지 않아. 그 많은 디저트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뭐 마카롱이니
뭐 크림으로 만드는 뭐든 뭐시기 하는 그런 거 있죠. 무슨 브릴레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은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걸 누가 만들었냐? 예전 요리사들이 다 만들어놨지. 그리고 레시피는 이미 다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는 거지? 익히기만 하면 돼. 그 레시피를. 얼마나 쉬워. 그 처음에 레시피를 만든 사람은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고민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다 만들어 놓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익히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도 별로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AI가 다 할 거야. AI가 다 할 거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면 글쎄 AI가 다 하고 나면 여러분이 뭐 할지는 모르겠네요. AI에게 직장을 빼앗긴 그 실업자 신세가 될 수도 있겠네. 뭐 아무튼 그래서 공식을 외우기만 하세요. 됐지? 자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3번은 이겁니다. 아까 1번하고 2번 했죠. 제가 공식 외우는 건 1번하고 2번 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경우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인 거냐면 접선을 만드는 경우를 보통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 주어져서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있으면 원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거 가지고 공식 만든 게 아까 그거였고. 두 번째는 원 위에 점을 하나 줘가지고 그 점에서 접선 넣는 거. 그죠? 딱. 그것도 공식 만든 게 아까 그거였고. 세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면 외부의 한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점이 하나 있고요. 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의 한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까요? 해볼게요. 이거 하는 방법은 세 가지쯤 있는데 세 개 중에서 판별식 쓰는 건 제외하고 두 가지만 알려줄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위의 점을 x1, y1이라고 두는 방법이에요. 접점을 x1, y1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 써서 만들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번의 방정식이 이거라고 하고 외부의 한 점이 p, q라고 해보세요. 된다. 그러면 위의 한 점을 잡아 x1, y1으로 잡아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뭐겠어요? 짠 이렇게 나오겠지? 나오죠? 두 번째로 x1, y1은 이 원위의 점이잖아. 대입하면 성립하죠. 됐어요? 그럼 봐라. R 알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직 덜 끝났구나. 위의 점이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접선의 방정식 잡았죠. 근데 외부의 한 점 P, Q를 아직 안 써먹었잖아. 어떻게 써먹으시면 되냐면 이 접선은 무조건 뭘 지나야 돼? P, Q를 지나죠. 그래서 P, Q를 여기다 대입하십니다. 대입하면 됐니? 자 그러면 P하고 Q하고 R은 알고 있다고 봐야 돼. P하고 Q하고 R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x1과 y1에 관한 식 두 개. 그러니까 두 개 연립하시면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얘를 풀면 뭐가 나오겠어요? x1과 y1이 딱 나오고 얘가 나오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딱 접선의 방정식 나오면서 끝.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보여줄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P, Q에서 접선을 긋는다면 그래서 P, Q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울기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이거 하나 생각하셔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얘랑 누구 사이 거리? 원 사이에 거리 써가지고 이 거리랑 뭐가 같다? 반지름이랑 같다 쓰시면 풀립니다. 이거 쓰면 m값 나오면서 딱 풀려요.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연습해 볼 거야. 연습해 볼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볼게요. 요거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보자. 연습하는 거요. 예를 들자면 저거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예제가 여기 있네. 콤마형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간다. 선우야 잠 안된다. 1번 뭐라고 할 거냐면 위의 점 x1, y1을 하나 잡아요. 그러면 일단 대입하면 성립하죠. 자, 요식 하나 챙겨놓고 두 번째 이걸로 접선의 방정식 하나 보여요. 됐니?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뭘 지나야 돼요? 외부의 한 점 이 4콤마형을 지나야지. 보이시죠? 그리고 x1, y1으로 잡고 접선다 그리면 얘는 이 바깥의 점 얘를 지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4콤마형을 지나야 돼. 대입합시다. 4 집어넣고 빵 집어넣으면 x1이 나오는 거예요. x1이 2가 나와요. 그러면 x1 자리에 2 집어넣으시면 y1도 나와요. 됐어요? 그럼 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지? 하면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x1은 2,2가 있고요. 2,-2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접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2,2랑 2, 빼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하면 둘 다 얘기해줘야 돼. 2,2랑 2, 빼기 1을 여기 집어넣으면 완성되겠죠? 2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2하고 빼기 2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짠! 됐어요? 두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같은 문제인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뭐부터 시작한다고? 얘는 직선을 잡고 시작한다고. 자, 4,0을 지나는 직선을 잡을 거야. 기울기가 뭔지 모르지. 그래서 기울기를 m으로 잡을 거야. 기울기를 m으로 잡고 얘가 4,0을 지나. 됐죠? 얘랑 누구 사이 거리를 구할 거야? 0,0 사이 거리 구할 거거든. 그래서 넘겨. 이거하고 0,0 사이 거리 구할 거예요. 거리 구하는 공식 써보시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m제곱 플러스 1에 해서 빵빵 집어넣으면 얘랑 누가 같아야 돼? 반지름이 같아야 접하죠. 반지름이 몇이죠? 8이니까 2루트이죠? 그래서 2루트. 자, m을 제곱해 보시면 나누면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왜 두 개가 나왔지? 접선이 두 개니까 1 집어넣으시면 빼기를 넣으시면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됐나요? 얘랑 제가 같아 보여요? 같죠? 2로 나누면 같잖아. 2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4인데 x 더하기 y가 4가 얘잖아. 얘는 x 빼기 y가 4니까 x 빼기 y가 4는 얘잖아. 보이시죠? 똑같은 접선을 구할 수 있다.
풀이 과정 보시면 별반 차이 없고요. 대동소이하죠. 한 요 정도 풀이, 요 정도 풀이 뭐 크게 차이 없잖아. 그래서 풀이 과정은 대동소이하고 푸는 거는 이걸 풀든 저걸 풀든 아무거나 푸시면 되는데 단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어떤 기준, 어떨 때는 얘를 풀고 어떨 때는 얘를 푸나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접점에 관련된 이야기, 접점에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구해야 할 게 있다 라고 하면 이 위의 점을 잡고 푸세요. 위의 점을 잡고 풀면 접점이 같이 나와. 그 다음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관련으로 막 뭘 이야기해. 뭐 수직한다거나 뭐 기울기 두 개가 뭐 어떻다거나 뭐 이런 기울기에 관련된 조건이 주어지면 얘로 잡아서 푸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봐봐, 얘는 끝에 나오는 게 뭐죠? 끝에 나오는 게 뭐니? x1이랑 y1이 나오잖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접점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끝에 나오는 게 뭐니? m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접점에 관련된 공식인 거고 얘는 기울기에 관련된 공식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접점에 뭐 좌표를 구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얘를 구하는 게 낫겠지. 왜냐면 이걸로 구하면 여기서는 접점이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요. 접점 어디 있냐? 이거 몇 점? 무슨 점에서 접하니? 몰라요. 이 공식에서 몰라. 이렇게 풀면은 이 공식에는 안 나와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연립해서 접점 구해야 돼. 귀찮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접점에 관련돼서 구해야 된다. 이거 놓고 푸셔야지. 근데 만약에 얘로 풀었는데 기울기에 관련해서 풀었어. 접선의 그럼 기울기는 뭐니? 하면 얘는 기울기가 얘는 찾을 수 있겠네. 뭐 이걸로 찾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경우는 찾으면 되지만 예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두 기울기의 곱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얘가 막 미지수 들어가 있고 이러면 찾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의 한 점은 저걸 쓰거나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어떤 걸 쓸지는 그 주어진 걸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공식은 외우고 있으셔야지.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접선 세계에 대한 이야기 다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문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이유를 내가 맞췄죠. 이따가 잘 외우고 해보자 얘들아. 여름방학 시작한 지 한 일주 좀 지났는데 어때요 여러분? 아 좋아요? 아니 좋은 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제가 여름방학이니까 좀 나름의 공부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그거 실행 좀 해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온 첫 방학인데 놀다가 끝날 거예요? 놀다 끝나시면 여러분 기말고사 때 고생합니다. 왜냐면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한 애들이랑 비교가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은 그냥 노는 방학이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을 노는 데만 쓰지 마시고요. 저거 할 때도 좀 써봐라 얘들아. 공부할 때도 좀 써보세요. 계획 좀 세우시고. 아시겠죠? 오케이? 좀 요번 여름방학 효율적으로 좀 보내봐. 그냥 막 놀고 싶으니까 막 한 새벽 3시, 4시까지 놀다가 다음날 10시, 11시에 일어나가지고 대충 비몽사몽으로 폰 1시간쯤 하다가 점심 먹고 그냥 대굴대굴 좀 하다가 이제 한 2시, 3시쯤 돼서 공부 시작해볼까 슬금슬금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요. 좀 그 충동적으로 살지 마시고 대충의 계획을 좀 세워서 여러분 계획을 좀 세워서 만약에 오늘 오전에 놀더라도 오늘 오전은 놀 거야 라는 계획을 대충 세워놓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냥 놀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오후부터 공부할 거야 몇 시부터 어디 가서 어떤 공부를 할 거야 하는 계획이 있으셔야 돼. 아시겠지? 그래서 오전에 놀았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오후에는 공부하고
그죠? 그런 어떤 나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충동이 이끄는 대로 막 지내지 마시고요. 그건 중학교 때 그런 건 중학교 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등학교에 왔으니까 좀 이제 계획성 있게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보세요. 오케이. 여러분이 그나마 그 스트레스를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충동적으로 하면 오히려 공부는 덜 하고 스트레스는 더 받아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좀 잘 짜서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아시겠죠? 다음 갈게요. 1번 할까? 이거 자, 여기에 접하고요. 여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여기에 평행하다라는 말은 뭘 얘기해 준 거예요? 기울기가 2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 2x 빼기 y는 여기 평행하다. y는 2x잖아. 여기 평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2다라는 소리 한 거지. 자, 기울기 2면서 저기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공식 배웠죠? 한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r이 뭐지? 3이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m제곱 플러스 1 됐어요? 그래서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두 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2번 해볼게요. 여기에 접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직이 해볼게요. 이거 기울기 몇일까? 3분의 1이죠. 여기에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몇이라는 소리지? 3이라는 소리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저기에 접하는 거니까 뭐 써야 돼요? 아까 말한 공식 한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r은 2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됐어요? 그래서 빼기 3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하나 쓰니까 그냥 띡띡 나와버려서 간편하죠? 2번 가볼게요. 2번 1번 원이 이거고요. 위의 점이 3,2고요. 접선의 방정식이 5,k를 지난대. 해볼게요. 위의 점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3,2. 그럼 뭐죠? x1x y1y 는 1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x1이잖아. x1x y1y는 13 됐어요? 끝났어요. 이게 3,2에서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얘가 뭘 지난다고? 5,k를 지난대. 대입합시다. 뭐 집어넣으시면 됐어요? 다음 2번 원이 이거고요. 위의 점 빼기 1,1 빼기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공식 기억나니? 한다.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제가 x-2의 제곱이라는 건 x-2를 두 번 곱한 걸 텐데 하나가 x1으로 바뀐다고 했잖아. 하나 적어놓고 할게요.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누가 x1이고 누가 y1이야? 얘가 x1, 얘가 y1인 거야. 이제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빼기를 넣으면 되지. 빼기를 넣으면 빼기 3이니까 빼기 3에 x 빼기 2에다가 더하기 y1은 1이에요. 4에 y 나오면 25니까 정리하면 빼기 3x 4y 그 다음에 6, 12, 18 넘어가면은 7 됐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구했습니다. 다음 갈게요. 공식 따라왔습니다. 3번 해볼게요. 3번
0,1을 지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접하는 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거 그릴 수 있니 얘들아? 중심이 0,0이죠? 반지름 1이지? 좀 삐딱하네.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0,2를 지나고 해요. 0,2니까 여기잖아. 여기에서 그럼 뭘 하겠다? 접선을 긋겠다는 거야. 그치? 접선을 그어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뭘로 할래요? 기울기 하나 잡아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으로 할래? 아니면 위의 점 하나 잡아서 할래? 선우야? 둘 중에 뭘로 할래? 골라봐. 골라보세요 빨리. 위의 점 하나 잡자. 위의 점 하나 잡고 해봅시다. 왜냐면 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지. 뭐 접점을 구하라거나 기울기가 어떻다거나 말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요. 위의 점 하나 합시다. 위의 점을 이라고 도. 그럼 얘는 원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죠? 하나 성립하고 두 번째로 이거 접선의 방정식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지. 기억하시나?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이 누굴 지나? 0,2를 지나야 돼. 대입하면 성립해요. 0하고 2 집어넣으시면 y1이 나오죠. y1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4분의 1 넘어가면 4분의 3 루트니까 벗기면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됐죠? 두 개 나오는 이유는 뭐죠? 점이 두 개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겠어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겠지. 이 점의 좌표는 뭐겠어요? 빼기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겠지. 보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하나는 2분의 루트 3, 하나는 빼기 2분의 루트 3. 근데 y1은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말은 y 값은 똑같다는 거예요. 됐죠? 다 했다.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거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 넣으시면 되죠. 넣어볼까? 2분의 루트 3,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이거 하나 있고요. 2분의 빼기 2분의 루트 3,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다음 갈게요. 극선의 방정식. 얘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꼭 해야 되냐 하면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극선의 방정식 공식을 알아두면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공식을 모르면 귀찮게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극선 한번 해볼게요. 자, 해봐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밖의 점 a, b라고 있어. 원밖의 점 a, b라고 있고요.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다가 접선을 그을 거야. 거기까지 똑같아. 접선을 그을 거야. 거기까지 똑같은데 접점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접점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이 직선을 뭐라 그러냐? 이게 극선입니다. 접점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을 극선이라고 하고요.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냥 접점 두 개 구해가지고 아까 이거 구하듯이 접점 두 개 구해서 걔네 둘이 점 두 개 있으니까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지 않아요? 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공식을 모르면 귀찮게 풀어야 된다고. 이 귀찮은 계산을 좀 하시면 되지. 맞나? 하지만 이걸 또 한 방에 줄여줄 우리 또 그 획기적인 공식을 한번 봐볼까? 잘 봐라. 여기에 있는 점을 x1, y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점을 x2, y2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아까 전에 이제 이거 하듯이 하는 거예요. 외부에 한 점은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럼 봐라. 뭐가 성립할 거냐면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y1, y는 r제곱이 되었지. x2, y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2x 더하기 y2, y는 r제곱이 되었지. 얘네 둘이 둘 다 뭘 지나야 돼요? a, b를 지나야 돼. 저 외부의 한 점이 a, b를 지나야 되잖아. 접선 두 개가 지금 둘 다 a, b를 지나죠. 대입하면 성립하지. a, b 대입할게요. 대입하시면은 ax1 by1 ax2 돼요? 돼요? 자,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잘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이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녀석인 거냐면 x1, y1 그리고 x2, y2를 둘 다 만족하는 어떤 직선인 거야. 그러면 x1, y1을 저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 x2, y2를 저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할 거란 말이야. 근데 마침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식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x1, y1이랑 x2, y2를 어떤 식에다가 대입한 꼴이죠. 어떤 식에다가 대입한 꼴이냐면 이 식에다가 x1, y1 대입한 꼴이고 이 식에다가 x2, y2를 대입한 꼴이잖아. 맞지? 맞아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뭘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 x1, y1 대입하면 성립하고요. x2, y2 대입하면 성립해요. 여기까지 했니?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잡으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 맞죠? x에 관한 1차, y에 관한 1차 r제곱은 어차피 상수니까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뭘 대입하면 성립하고 이 점을 대입하면 성립하고 이 점을 대입하면 성립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됐지? 그럼 얘가 이 극선이구나. 됐니? 얘가 이 극선이구나. 됐어요? 그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런 거야. 봐봐라. 극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잖아. 외부의 한 점은 지금 a, b다. 이거의 모양은 약간 어떤 공식이랑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랑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죠. 그쵸? 근데 얘는 위의 점은 아니고 바깥의 점이잖아. a, b는. 근데 약간 저 바깥의 점으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쓰듯이 약간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쓰듯이 이렇게 적으시면 이게 뭐가 된다?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 되겠어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약간 저 공식은 저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과 같아요. 거의 위의 점이 아닐 뿐이지 공식 자체는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한번 봐라. 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접선 딱 그어서 요거 하나 구해볼게요.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이걸로 약간 위의 점인 것처럼 공식 쓴다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쓰듯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R제곱은 1이지. 됐어요? 이거야. 이 직선이야. 역선의 방정식 공식 간단하죠? 새로 공식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저거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만 요령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으려나? 쌤 그러면 얘는 원점인 원인데 중심이 원점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뭐 쓰면 되니? x1, x 이거 예를 들어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외부의 한 점이 t, q라고 해봐. 그러면 약간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쓰듯이 쓰는 거야. 어떻게 쓰죠? 짠. 돼요? 원래 x 빼기 a의 제곱인데 하나를 지금 x1으로 바꾸잖아. p로 바꾸는 거고요. 얘도 y 빼기 b의 제곱인데 하나를 q로 바꾸는 거야. 됐지? 이거 공식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극선의 방정식. 나름 재밌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배울게요. 뒤에 문제 하나 있으니까 문제 하나 풀고 가자.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2,3은 이 바깥에 있고요. 1이라고 하고요. 두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PP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극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죠. 해볼게요. 바로 뭐죠? 이거라고요. 공식이 좋은 게 저런 거 아니겠어요? 한 방에 끝난다는 거.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오늘은 원 욕을 다 끝낼 수 있겠다. 애매하게 이거 남겨놨다가 뭐 애매하긴 하지. 이거 끝내기나 끝내버려야겠다. 마지막 6단원 하나 남았어요. 그죠? 그거 하면 끝이야. 마플 보충 뭐 하면 그쵸? 그럼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가거든. 너무 좋다 그죠? 너무 좋다 그죠? 네? 좋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접선의 길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접선의 길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접선의 길이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원박계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는 길이라고 할 만한 게 보이죠? 이까지 길이요. 이게 이제 접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원박계 한 점에서 그었을 때 접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 부분이고, 쟤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에서 여기다가 딱 내려요. 직각이죠? 얘 연결합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지. 우리는 이 바깥의 점은 보통 줄 거란 말이야. 중심도 보통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반지름도 보통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L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P, Q랑 A, B 사이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이거 구할 수 있지. 그리고 반지름은 알고 있지. 그러면 얘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피타 쓰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접선의 길이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를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 하나 기억해 두세요. 됐어요? 두 번째로 원 위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최대 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약간 여러분
서윤아 보고 있죠? 거리의 최대 최소를 할 건데 약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뱅글뱅글 돌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딱 있는데 걔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도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저 뱅글뱅글 도는 녀석까지에 언제 얘가 제일 가까이 오고 언제 제일 멀까 이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봐라 한 점이 있고요. 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원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야. 이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까이 올 때가 있고 멀리 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가까이 올 때랑 멀리 갈 때를 생각을 해서 언제가 최소고 언제가 최대인지 거리를 한번 재볼 건데 거리가 언제 최소일까? 언제 제일 가깝겠어요? 한 요 근처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뱅글뱅글 돌면 돌고 있는 애를 쳐다보지 말고요. 걔가 뭘 기준으로 해서 돌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중심을 쳐다봐야 돼. 이 원 위를 돌잖아. 그러면 원의 중심, 그 중심을 쳐다봐. 너무 진하게 쳐다봐서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갔어요. 여기까지 다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P가 여기에 딱 왔을 때가 거리가 제일 짧겠지. 이게 거리가 제일 짧겠죠. 두 번째, P가 여기에 왔을 때가 거리가 제일 멀겠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봐봐라.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이만큼 거리를 그러면 이 점을 구해가지고 구할 수 있냐면 그거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외부에 한 점을 보통 줄 거란 말이야. 원의 중심도 보통 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알 수 있는 거는 반지름 정도야.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 구하려면 이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고요.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나는 점이니까 둘이 만나는 교점 구하려면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너무 더럽죠. 그거에서 어느 세월에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이 외부의 한 점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만큼 길이는 반지름이야. 이만큼 길이는 반지름이야. 맞지? 그러면 이 최소가 되는 거리라는 것은 이만큼 D, 이 점과 이 외부의 한 점과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뒤로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뒤로 오면 되는 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요 점은 중심까지 거리 플러스 R만큼 더 가면 되는 거지. D에서 R만큼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저렇게 구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 뱅글뱅글 돌면요 도는 거 쳐다보지 말고 뭘 보라고? 가운데 뭐 있지? 걔를 쳐다보라고. 걔를 쳐다보면 찡 뚫고 지나가서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직선이 하나 있고요 원이 하나 있어요. 아까랑 똑같아. 뭐 하냐면 원 위에 또 점이 돌아. 얘가 P가 뺑글뺑글 돌아요. 도는데 이번에는 직선까지 거리입니다. P가 여기 있을 때는 요만큼 거리였죠. 언제 제일 멀고 언제 제일 가까워질까? 그리고 제일 가까울 때가 몇이고 제일 멀 때가 몇일까?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대충 가까울 때는 요 근처인 것 같긴 해, 그지? 멀 때는 요 근처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중심 쳐다봐야죠. 중심 쳐다봐야죠. 그래서 이 중심
P에서 수선을 내립니다. 이 수선을 연장하면 이렇게 가겠죠? 됐어요? 그러면 P가 여기 있을 때가 제일 멀 때고요. 여기 있을 때가 제일 가까울 때인 거야.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되지? 이 직선과 직선의 방정식을 보통 주겠지. 이렇게. 아 이거. 네, 이렇게 주겠죠. 그리고 이 중심의 좌표도 보통 주겠지. 그래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맞지? D 구해놓고 뭐 하겠어요? 반지름을 빼면 제일 짧은 거리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반지름만큼 더 하면 제일 먼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시리즈가 이거고요. 항상 최대값, 최소값은 똑같습니다. 이걸로 뭐예요?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고 빼요. 이게 최대 최소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사실 어떤 실생활에는 뭐가 있죠? 우주가 이렇잖아. 공전이 이렇잖아요. 모르세요? 우리가 태양이 여기 있지? 이걸 바탕으로 뭐가 돌아? 행성들이 돌잖아. 맞지? 행성들이 돌잖아요. 물론 이제 공전은 타원 모양으로 돌긴 해요. 타원 모양으로 돌긴 해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쓸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타원 모양으로 안 돌고 원 모양으로 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옆에 있는 별에서부터 이 행성이 언제 제일 가까워지고 이 행성이 언제 제일 멀어지냐 이런 거가 그 옛날 옛적에 천문학자들이 맨날 별 보면서 하는 거잖아. 아 이번에는 제가 좀 가까워졌네, 뭐 멀어졌네, 뭐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2까지 거래해서 이거 공전 주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더하기 빼기 해보면 나오겠다 하는 거지. 물론 이제 타원이니까 타원으로 돌기 때문에 요거랑 좀 다릅니다. 아무튼 원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지? 요거랑 하나만 더 하자. 빰빰빰빰빰빰. 잘 보세요. 저랑 비슷한 시리즈인데 하나 더 있어요. 원두개로 하는 거. 원두개로 할 건데 점이 두 개야. 여기도 점이 뺑글뺑글 돌고요. 여기도 점이 하나 뺑글뺑글 돌아요. 이거랑 이거 사이 거리 측정하는 거야. 얘도 돌고 막 얘도 돌니까 막 정신없지? 하지만 우리는 항상 뭘 보라고? 중심 쳐다보라고. 중심 쳐다보라고.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게 심플해지는 거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작은 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을 거고 큰 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최대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 D에다가 R이랑 라지 R을 더하면 최대 거리겠죠? 최소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D에다가 요 R을 뺄 거고 이 라지 R도 빼겠지. 그럼 요만큼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뱅글뱅글 돌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뭘 기준으로 돌고 있는지를 쳐다보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걔를 쭉 연결하면 답이 나온다. 자, 그러면 최대 최소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저것도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신기하게 생긴 원들 좀 다뤄볼 수 있겠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1번 여기서 여기에 접점을 T라고 할 때 PT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그치? 일단 이거부터 완전 제곱 됐어요? 자,
원의 정보를 적어놓을게. 중심은 빼기 2,1 반지름 루트 5야. 그치? 잡아라. 외부 한점이 있고요. 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이 마이너스 2,1이야. 반지름 루트 5고 여기는 2,3이야.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PT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PT라는 건 얘는 이 위의 점이 도는 게 아니죠. 걔가 아니라 처음 했던 뭐였지?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긋는데 접점을 T라고 하고 우리는 어떤 길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이만큼 길이 구하고 싶다 이 말인 거잖아. 그치? 이거 할 때 어떻게 하겠지? 중심에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내리면 자연스럽게 직각이 딱 만들어지면서 직각삼각형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요점의 좌표랑 요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길이. 맞죠? 반지름이 이미 알고 있어. 반지름 루트 5야. 반지름을 알고 있고 요거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되는 거죠. 계산해볼까? 2하고 빼기 2니까 4 제곱하면 16 3하고 1 내면 2 제곱하면 4 16하고 4니까 20 이렇게 오죠.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피타 보이시죠? 자 L제곱 L은 이렇게 보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다음 가볼게요. 지아야 지금 자려고 그렇게 아까 전에 쌩쌩했냐? 네? 지금 자려고 지금 아까 그렇게 쌩쌩했던 이유가 지금 자려고 빨리 일어나세요. 네. 자, 이거 위의 점 P에 대해서 곱피기의 최다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해보면 자, 0,0이 여기 있어요. 얘는 중심이 3,4입니다. 근데 이 원 위를 돈다는 거지. 언제 제일 가깝고 언제 제일 머니? 라는 거고 어떻게 보려고 했죠? 중심 째려 보라고. 그럼 뭐 구하면 돼? 일단 얘부터 구하죠. 0,0이랑 3,4래. 점과 점 사이 거리 쓰시면 몇이죠? 9, 16, 25 루트 씌우면 5잖아. 드세요. 반지름 얼마죠? 2네. 자, 최대 거리 얼마니? 제일 멀 때는 여기일 거고 5에다가 2 더하면 되니까 최대 거리는 7. 최소 거리 얼마니? 5에다가 2 뒤로 오면 되니까 이만큼은 3. 됐니? 너무 쉽죠? 다음 갈게요. 한번 이거 위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원이 하나 있어. 직선이 하나 있어요. 중심이 1,3이야. 자, 할게요. 이 직선과 이 원까지의 거리가 언제 제일 가깝건 원이 하는 건 뭐 하라고? 중심을 보라고. 중심을 봐라. 우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이거 일단 구하는 거죠. 됐나? 얘는 어떻게 구해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D는 루트 9 더하기 16 절대값에 1, 빼기 3 대입 1 집어넣으면 3 빼기 3 대입하면 12 됐어요? 얘가 5 이거 하면 몇이죠? 20 4네요. 그죠? 그랬으면 이제 여기 딱 들어가서 4야. 반지름 얼마죠? 2 보이시죠? 2 여기가 2야. 제일 먼 거리는 얼마니? 4에서 2만큼 가면 이게 제일 먼 거리겠네.
짧은 거리는 얼마예요? 4에서 이만큼 돌아오면 되죠? 그럼 이게 2겠지. 얼마나 신가?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지아야. 지아야. 네. 자꾸 잘래. 지아야. 지아야. 자꾸 잘래 지아야. 지아야. 네. 자꾸 잘래 지아야. 좋아요. 자, 두 원의 위치 관계 해볼게요.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원이 하나가 있고요, 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원이 두 개 있는데 걔네들끼리 위치 관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안 만난다가 있어요. 안 만난다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접한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접한다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속한다가 있어요. 됐니? 약간 여기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가까워지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안 만난다는 거리가 멀면 안 만나. 접한다가 있고요. 어느 정도 가까운 두 점에서 만나다가 더 지나가 버리면 여기 쏙 들어가면서 여기 접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다 들어오는 포함한다가 있는데요. 문제로 나오는 거를 생각하면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이거 안 나와요. 이것도 안 나와. 이것도 나오냐 하면 안 나와요. 이거는 그림은 나오는데 위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뭐 현의 길이를 묻든지 뭐 딴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두 원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딱 두 개야. 외접할 때랑 내접할 때 이렇게 두 개입니다. 외접이라는 건 뭐냐면 바깥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 내접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접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인데 알아야 되는 거 하나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이런 것도 똑같아요. 중심 연결하시고요. 반지름이랑 큰 원의 반지름 이렇게 보시고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딱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D가 어떻죠?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인 거 아시겠어요? 여기는 외접할 때는 딱 D가 큰 원이랑 작은 원 반지름 더하면 딱 라지 R 더하기 스몰 R. 이게 외접이고요. 내접 한번 볼게요. 여기 중심 보이시죠? 여기 중심 보이시죠? 연결해요. 반지름 체크해 볼게요.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되시죠?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D는 어떻게 되지? 라지 R에서 스몰 R 빼면 D지. 할 수 있니? 할 수 있니? 좋습니다. 그래서 내접할 때는 거리끼리, 반지름끼리의 차가 두 점 사이의 거리고요. 외접할 때는 반지름끼리의 합이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와 뭐 그런 내용인데 뭐 별거 아니죠? 거기 뭐 이렇게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있는데 딱 볼 거 없어요. 뒤로 가서요. 공통접선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공통접선 이야기는 길게 하려면 길게도 할 수 있지만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딱히 공통접선 구하는 문제가 뭐 중요하게 다루지지 않을 뿐더러 뭔가 이렇게 그 나오는 빈도도 엄청 많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다루고 지나갈게요. 보세요. 공통접선은요. 원이 하나 있고요. 원이 하나 더 있어. 크기 다른 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공통접선은 왼쪽 원에도 접해야 되고요. 오른쪽 원에도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원에다가 둘 다 접하는 접선을 우리가 하나 긋는다고 생각을 해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 또 뭐 있죠? 이런 거. 맞죠? 이거밖에 없나? 이런 거. 또 뭐 있죠? 이런 거. 보이시죠? 공통접선은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겉면으로 이렇게 긋는 접선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통 외접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두 원의 이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크로스 라인 있죠. 얘를 뭐라 그러냐면 공통 외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통 외접선과 내접선이 있으시면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있다. 두 원이 이렇게 있으면 네 개 걸 수 있고요. 네 개 긋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니?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보통은 두 원의 방정식을 주거든. 두 원의 방정식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 하나 두시고요. 얘랑 뭐 하면 돼?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 해가지고 얘랑 반지름에는 같다 이거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도 해봤더니 이 원의 반지름에는 같다 이거 하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한 번, 두 번 쓰는 거예요. 공통 접선이라는 건 둘 다 답하니까 여기에서 한 번, 저기에서 한 번 해서 두 번 쓰시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됐어요? 되겠죠? 아하. 그게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이 얘기 한번 해보자. 공통접선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잠깐 쉬었다고 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어차피 한 개 나오네요. 그럼 얘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 잠깐 쉬시죠? 그러면 원 마무리 해볼게요. 할게요. 공통접선의 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외접선 버전이 있고요, 내접선 버전이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자, 공통 외접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공통 접선의 길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접점 이렇게 두 개를 했을 때 얘네 사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거리를 구하고 싶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중심 여기 있죠? 이거 직각이죠? 중심 여기쯤 있겠지? 직각이겠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아마 구할 수 있겠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얘가 스몰 r이라고 하고요. 얘를 라지 r이라고 하자. 이 길이는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야. 이거 가지고 n 구할 수 있을까? 얘를 슉 들어서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을 해봐라. 얘를 들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평행하다고 생각하면 요 길이가 L이지. 맞지? 그리고 얘는 직사각형 되는 거 보이니? 얘가 R이면 요 길이도 R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라지 R 빼기 스몰 R 되는 거 아시겠어요? 라지 R에 스몰 R 빼면 라지 R 빼기 스몰 R. 그러면 이거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피타 쓰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돼요? 피타 쓰면 이제 L제곱은 하면 B제곱에서 라지 R 빼기 스몰 R에 제곱을 빼면 이제 피타 쓰면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길이 구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로 공통 내접선 버전도 있어요. 공통 내접선 버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하죠.
자,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알고 있는 거 체크해 볼게요. 중심하면 알 테고 여기 내리면 이거 직각이다 알고 있을 거고 이거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여기 내리면 직각이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마도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 B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는 스몰 R이고 얘가 라지 R이잖아. 얘네 가지고 이거 우리 L 길이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랑 비슷해요. 이거를 쓱 해가지고 위로 올렸잖아. 얘도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딱 맞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연장하고요. 요거를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요. 여기에 맞추면 이거 길이가 L이겠지. 얘랑 얘가 지금 이제 평행하다면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R이니까 여기가 뭐겠어? 스몰 R이겠지. 그럼 우리 커다란 직각삼각형 보이니? 이거 길이 D, L, 얘는 뭐야? 라지 R 더하기 스몰 R. 됐죠? 그럼 L을 어떻게 구해요? L 제곱. 일단 D 제곱이에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됐나? 이건 뭐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림 보고 그려가지고 우리 피타 써서 구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작은 이런 거예요. 접선끼리 해서 접점끼리 길이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오시면 그림 그려서 파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제가? 알고 있는 거 체크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했어요? 중심 찍고 내리고 중심까지 거리 알 테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림 보고 이제 만들어진 그림에서 이제 얘를 요것만 올려야겠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하나 4번 2번 자 이거 외접할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입니다. 외접할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해볼게요. 일단 이거 구해보자. 되시죠 이제? 이거 보고 만들고 요거 보고 만든 다음 빼기 3은 넘어가고 이거 만들 때 4 필요했을 거고 이거 만들 때 9 필요했으니까 바로바로 되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적어놔. 중요한 정보가 뭐지? 중심은 빼기 2,3이고요 반지름은 지금 7, 16, 4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 놓읍시다. 두 번째 봐. 얘도 중요한 정보 적어 놓읍시다. 중심은 1, 빼기 1일 거고요. 반지름은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 루트 2-k일 거야. 맞지? 자, 외접한다는 건 그림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지? 이렇게 생겼다고 했지? 얘는 뭘 봐야 되니? 항상 중심. 자, 보고 반지름. 두 개 보셔야 되는데 외접이라는 건 작은 반지름이랑 큰 반지름 더하면 중심 사이 거리 나온다 이것이. 그치? 자 그래서 작은 반지름이랑 큰 반지름 더하면 작은 반지름 4랑 큰 반지름 루트 2-k를 더하시면 누가 나온다고? 이거랑 이거 사이 거리가 나온다고.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작은 반지름이랑 큰 반지름을 더하면 얘랑 얘 사이 거리가 나온다고. 그치?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쓰시면 암산되나? 9,
4니까 16. 9하고 16이니까 루트 25니까 5겠죠. 됐어요? 다 했다. 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이게 이거고요. 두 번째 원이 이거고요. 얘네 둘이가 내접할 때 A, B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무엇이오? 입니다. 도형. A, B가 그리는 도형이라고 했어요. A, B 한번 보자. 얘는 중심이 0,2고요. 반지름은 루트 3이에요. 얘는 중심은 B, 0이고요. 반지름은 2루트 3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그림 대충 생각을 해볼까? 0,2이고 얘가 루트 3이니까 얘는 뭐 조그만한 원이겠다, 그지? 얘는 B, 0이고 2루트 3이니까 뭐 B, 0이 여기고 2루트 3인데 내접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되면 좀 더 내려와야 되네. 좀 더 이렇게 돼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좀 밑으로 더 내려가요. 아무튼 중심이 여기 있구만요. 얘는 A코나요. 자,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된 건데 내접했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성립해야 되죠? 내접할 때 하면 우리 항상 중심과 중심 연결하시면요. 중심과 중심 연결하시면 요게 반지름,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루트 3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루트 3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구해보시면 루트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큰 원의 반지름 생각해보시면 2루트 3이잖아. 이 셋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작은 원 반지름이랑 얘 더하면 2루트 3 되죠. 보이세요? 그래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시면 2루트 3이 되니까 루트 3이 넘어가면은 얘가 그냥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 제곱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이라는 원이다. 됐어요? A, B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A, B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이라는 원이고요. 그 도형의 넓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3파이죠. 원이니까 파이 R 제곱 R이 루트 3이지. 그래서 3파이다 라고 하시고 뭐야? 아, 둘레 길이구나. 아,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네. 넓이가 아니고 넓이는 3파이였을 텐데 둘레 길이는 2파이 R, 2루트 3파이겠죠? 네,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4번이었고요. 아까 전에 그거 뒤로 하나 돌아가서 우리 공통 내접선, 외접선 이걸 확인했는데 문제는 안 풀어봤잖아. 문제 하나만 풀고 가자. 보기 3번 한번 해보고 갈게요. 보기 3번이 이래요. 이게고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중심이 0,0에 반지름은 1이야. 그래서 요게 조그만한 원, 반지름이 1인 조그만한 원 생각할 거고요. 얘는 중심이 빼기 2,3 얘니까 좀 위에 있고 반지름이 2니까 얘보다 좀 커. 그래서 얘를 조그만한 원, 얘는 좀 큰 원. 삐딱하네. 적당히 봅시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뭐 구하라는 거냐면 공통 외접선이랑 내접선 구하래요. 하나씩 해볼게요. 공통 외접선부터 구해보자. 여기서 할까? 자, 이것도 한번 구해봅시다. 시작은 뭐라고? 접점 잡고요. 구하라고 하는 게 표시해 주시고요.
중심에서 내리시고요. 직각이고요. 내리셔서 직각이다 표시하시고 중심이랑 중심 사이 거리 연결하시고 좌표 표시합시다. 얘는 빼기 콤마 3 반지름은 2 얘는 0,0 반지름은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해가지고 이것도 구해놓읍시다. 이 거리는 얼마냐면 4 더하기 9니까 루트 14 이거 구해놓고요. 이제 뭐 한다고 했지? 이걸 쓱 들어 올려서 위로 올린다고 그지?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서 쓱 해서 요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가 L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길이도 L인 거야. 그럼 얘가 1이고 그럼 요것도 1이겠지? 그럼 얘가 2였으니까 요거는 1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피타가 보이는 거죠. 됐나? 그래서 1 플러스 L을 제곱하시면 13이다가 되니까 L제곱은 12 L은 그러면 뭐겠어요? 2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외접선 구하는 거. 내접선 구하는 거 하나 해볼게요. 여기는 좀 조그만 타죠. 이렇게 중심까지 거리 구해놓고요. 그려놓고요. 내접선 하나 그려. 뭐 한다고? 내려. 직각 그려. 내려. 직각 그려. 그치? 알고 있는 거 표시합시다. 빼기 2,3이에요. 중심이. 얘는 0,0이에요. 반지름이 얼마냐면 얘는 2야. 얘는 반지름이 1이야. 중심까지 거리는 루트 13이야. 여기까지 됐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만큼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한다 했지? 이거를 씩 밀어내려. 밀어내리면 얘가 이렇게 연장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 된다. 얘가 얘랑 똑같아지는 거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니까 얘를 L이라고 표시합시다. 얘가 2였고 요게 직사각형이면 요게 1이니까 요만큼도 1이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보이실 테고 피타 쓰시면 되는 거죠. 얘가 3 L 13 넘어가면은 4니까 L은 뭐였어? 이겠다. 요 길이 2겠네. 할 수 있겠어요? 외접선, 내접선. 오케이?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길이 구하라 뭐 이렇게 저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원방을 다 해봤습니다. 원방에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설렁설렁해서 잘 풀어보시고